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아파요. 자,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들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얘기해줘. 멘델부터 해서 멘델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줘. 오늘은 방향성을 좀 쉬운 걸 빨리 정리할게. 멘델의 유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큰 표를 만들어 볼 테니까 보세요. 멘델의 유전의 첫 번째는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는 이 멘델이란 분은 여기까지 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이거랑 좀 다른 형태, 좀 위배되는 좀 다른 형태가 나오는데 요렇게 묶어서 다른 형태가 누구냐면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배되는 독립의 법칙과 위배되는 다른 형태가 누가 있냐면 연관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연관과 교차도 있는데 이 교차라고 하는 개념은 고3 생명과학 2에서나 살짝 언급이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 배울 일이 없기 때문에 교차는 빼고 연관이라는 단어만 할게요. 근데 연관에는 또 하나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상인 연관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 연관이라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강조할 게 있어. 바로 얘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다라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분리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면서 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시작 스타트 지점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분리의 법칙이 스타트 지점이 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잡히게 되어지는 게 멘델의 유전하고 위배되는 현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줄게요. 사람 유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염색체, 우리는 알겠지만 사람을 할 때 염색체는 크게 두 종류 있는 거 알고 있니? 그래요. 혼자 할게요. 뭐가 있냐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모든 교과서나 문제집에 다 똑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른다 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완두콩 갖고 했어. 문제상에서 완두콩을 했어. 사람을 갖고 했어. 그러면 완두콩 갖고 하면 멘델의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사람 갖고 하면은 사람의 유전이 되는 건데, 풀이 방식은 여기서 우열의 원리, 분리법칙, 독립의 법칙, 중간 유전, 연관들은 이거 상염색체를 그대로 쫓아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는데 성염색체인 경우는 조금 다르죠. 성음은 너희가 있고 내가 있죠. 한길이가 있고 여기가 있는 것처럼 얘는 성은 둘로 나뉘어요. 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이 있습니다. 남성은 X, Y 염색체고 여성은 XX 염색체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X 염색체에서 생겨나는 유전이 있고요. Y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어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고, 여기서는 한성 유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정도는 좀 그래서 상염색체는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멘델의 유전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이 멘델이라기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을 구별하는 첫 번째 구분 기준점이 여기 있다면,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다인자 유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용어만 정리할게. 일단 단일, 다, 여러 개란 뜻이야. 자, 정리해볼게. 어떠한 형질, 한 형질이 있어요. 뭐 형질이라면 이제 외관상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눈이면 눈, 코면 코,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한 형질을 결정할 때 어떠면 한 쌍, 세트쌍, 뭐 라지 A, 스몰 A, 뭐 이런 거, 라지 R, 스몰 R, 뭐 이런 식으로 한 세트, 한 쌍에 의해 결정이 돼요. 한 쌍에 이게 누가 되냐면 바로 멘델이라든지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든지 사람의 유전 중에서도 이제 상염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쌍에 의해서 한 형질을 결정하는 게 있다면 이번에는 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쌍에 의해 결정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키하고 피부색. 요거는 간단히 정리해주고 이제 얘는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키로 할까 피부색으로 할까? 피부색으로 해볼게. 피부색으로. 그래서 제일 흰 피부, 제일 검은 피부. 그 다음에 제일 흰 피부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라지 A, 라지 B, 이걸로 좀 바꿀게. A, B만큼 혈액형 같아 보여서 여기서 라지 R, 라지 Y, 라지 T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제일 피부색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일 피부색이 제일 하얘. 그러면 이렇게 써요. 스몰 r, 스몰 y, 스몰 t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성. 이게 보통 대문자는 우성을 표현하고 소문자는 이제 열성을 표현해.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요게 뭐가 있냐면 중간 피부예요. 그러면 얘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라지 T, 스몰 T. 중간. 대문자 3개, 소문자 3개. 이러면 중간 피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도 피부에 결정하고, 얘도 피부색에 결정하고, 얘도 피부색에 결정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다. 자, 중간 피부색이야. 그런데 제가요, 라지 R, 라지 Y, 스몰 T, 얘도요, 중간 피부색. 표현형은 같아. 유전자형은 다른데. 이렇대. 일단 여러 쌍이 결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는 말의 뜻은 정리하는 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무슨 소리냐? 유전자형의 누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유전자형의 대문자나 소문자를 몇 개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갖고 있어도 어차피 대문자가 3개고 얘도 어찌됐건 대문자는 3개잖아. 그러면 같은 피부색을 나타낸다. 바로 대문자 수, 소문자 수, 이 형질의 키나 피부색은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특이해. 얘랑 정말 특이한 애인데 일단 얘는 지워버릴게요. 다음 시간에 멘델의 유전하고 사람의 유전할 때 다시 정리해드리고 이상한 것도 있네 라는 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까지만 잡고 다음 시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